슈얼크 2가 나온다고? 그 캡틴 아메리카한테도 찌발릴 것 같은 슈얼크? 어떻게든 페미사상 주입하려고 애쓰다가 비주얼도 서사도 말아먹은 그 슈얼크? 야, 진짜 가지가지한다. 제가 평소에는 외모 이야기를 주로 했는데 사실 저는 서사에 미친 서사충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외모, 제작사의 만행, 서사, 사상 전부 다룰 겁니다. 춘내 디테일하게 다뤘으니까 기대해도 좋습니다. 함께 보러 가시죠. 우리가 지금까지 봐온 헐크, 우리가 바라는 헐크는 거대한 근육빵빵 남자 헐크죠. 그리고 헐크를 볼 때는 언제 폭주할지 모른다는 그 불안함과 함께 보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통제 불능이지만 우리 편으로 만든다면 Smash. 든든한 아군이 되었던 존재. 영화관에서 헐크의 액션씬을 볼 때면 야, 이게 액션이구나, 이게 파워구나 라면서 청량감에 속이 뻥 뚫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마블이 내놓은 생기다만 이 슈얼크는 앞에서 말했던 조건들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왜냐고? 뭘 그렇게 조심스러워해? 다들 알고 있잖아. 여자라서. 여자 헐크가 웬 말이냐. 여자의 근육 크기, 근육 밀도, 근육량, 민첩성, 순발력 전부 남자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남자처럼 우락부락하게 만들 수는 없었겠지. 왜? 남자 같은 근육을 가진 남자 바디라인 여자 헐크를 만들면 페미가 전하고자 하는 여자의 육체도 강하다, 여자의 육체는 남자에게 후달리지 않는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일부러 여자 바디라인을 강조한 슈얼크라는 생기다만 족밥 캐릭터를 만든 겁니다. 이딴 빈약한 비주얼로 아무리 물건을 집어 던지고 빌런을 후려 패봤자 이런 사이다 연출이 가능하겠냐? 1대 헐크만한 파괴력 연출이 가능하겠냐고. 못하지. 당연히 비주얼이 후달리는데. 액션에서 비주얼이 후달리면 어떻게 돼? 재미가 없어. 액션 장르는 재미있는 액션 장면 보려고 돈 내고 보는 건데 재미가 없다고. 우린 이미 헐크의 액션을 봐버렸잖아. 그 헐크에 빠진 거잖아. 일단 팬픽만도 못한 슈얼크가 아니라 슈얼크 만들 시간에 남자 헐크 솔로 드라마 하나 만들었겠다. 남자 헐크 후계자를 가르치는 1대 헐크 브루스. 결국 폭주하고 민가에 피해를 주는 헐크 후계자. 군의 병력도 무기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를 말리려고 하지만 스마트 헐크가 되어 약화된 1대 헐크 혼자서는 역부족. 이 소식을 접한 어보미네이션 합류. 둘이 겨우겨우 통제했지만 이미 헐크에 대한 공포로 민심은 바닥난 상태. 헐크 후계자가 1대 헐크와 어보미네이션에게 힘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던 그때 갑자기 등장하는 빌런. 빌런의 목적은 한 명 한 명이 재난에 가까운 강력한 헐크 테러 군단을 만드는 것. 어벤져스 멤버 대부분의 부재로 인해 예상 피해 범위는 대충 이런 식으로 만들기만 했어도 관객 입장에서는 새로운 헐크 후계자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바뀌겠어. 신세대 헐크는 아직 위험하구나. 그럼 어벤져스에서 헐크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지? 이런 상상도 하면서 다음 작품을 기다리는 재미도 생겼겠죠. 이 좋은 카드를 이렇게 말아먹어? 이해할 수가 없네. 옛날에는 같은 값을 내고 이런 액션을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같은 값을 내고도 이딴 수준의 액션밖에 못 봐. 가짜는 사상에 문화생활이 빼앗긴 거죠. 지들 입으로는 슈얼크 장르가 법정 코미디다 이지라라는데 illegal comedy? 근본은 액션 히어로 장르가 맞습니다. 애초에 지들이 그걸 어그로 끌었잖아. 사람들의 주의를 끌기 위해 사람들의 기대감을 이용해 홍보하는 영상이 뭐죠? 예고편. 슈얼크 예고편 보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액션. 이것도 액션, 저것도 액션. 법정 스토리 잠깐 나오는가 싶더니 또 액션. 왜 법정 코미디 장르인데 액션 장면만 쏙쏙 골라서 예고편 만들고 홍보했을까? 왜겠어? 이래야 헐크를 아는 사람들이 결제하고 찾아볼 테니까. 헐크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액션을 보고 싶어하니까. 왜? 헐크는 원래 액션 장르 니까. 그 심리를 알고 이용해 먹은 거잖아. 소비자를 기만한 거죠. 자 봐봐. 디즈니 플러스 구독을 안 한 사람이 있어. 유튜브에 슈얼크 예고편이 떴어. 거기에 1대 헐크도 나오고 헐크가 슈얼크를 가르치는 멘트도 확실하게 나와. 그 가르치는 멘트 중간중간에 액션이 나와. 액션 보여준 상태로 어보미네이션을 등장시켜. 그 뒤에 1대 헐크가 또 나와. 그래서 액션과 헐크와 어보미네이션을 기대하면서 돈 내고 구독했어. 근데 이게 뭐야? 스토리도 병신이고 가장 중요한 액션이 곱창났네. 나는 액션이라고 홍보해서 결제한 건데, 헐크랑 어보미네이션 나온다고 해서 결제한 건데 돈만 썼습니까? 그거 본다고 시간도 들였어. 내가 좋아하는 문화생활 하겠다면서 시간 쓰고 돈 썼는데 알고 보니 다 구라였다? 이러는데 욕이 안 나오겠냐? 진짜 하는 짓거리 보면 썸네일로 어그로 끌어놓고 내용은 아무 상관없는 삼류 유튜버들이랑 다를 게 없어. 특정 기대감이 심기게 홍보할 거였으면 그 기대감을 충족시켜줄 만한 작품을 준비해놨어야지. 그래놓고 욕먹으니까 뭔 짓거리 했어? 작중 캐릭터가 계속 대중한테 접촉하면서 이게 당신이 원하던 거야? 이지랄. This isn't even a reluctant superhero story. I'm just getting screwed over. Is this what you guys want? Is this working for you?
급기야 마지막 화에는 주인공이 작품 밖을 튀어나와서 대본을 지 좆대로 수정해. 이 장면이 무슨 의미냐면 니들이 아무리 떠들어봤자 작품의 방향을 결정하는 권력은 우리에게 있다. 니들은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 의미가 담긴 장면입니다. 자신의 위치를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고 멸시한 거죠. 지능이 후달리니까 저렇게밖에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욕먹기 싫으면서 왜 욕먹을지만 골라서 하는 걸까? 욕 처먹고 문올리로 반박하는 행위에 패티시 있나? 아이언맨보다도 먼저 나온 대선배 헐크랑 어보미네이션이 단순 홍보용으로 소비되다니, 선배들이 쌓은 업적을 되도하는 퀄리티로 쉽게 가로채가려고 하는데 기존 팬들이 가만히 있겠냐? 선배 히어로가 나온 단독 작품에 좋은 예시가 있죠. 스파이더맨 홈커밍. 어벤져스의 일원이 된 후로 Hey, buddy. It's bad. It's my car, dumbass. 자신이 동경하던 히어로처럼 되고 싶다는 생각에 이 사건 저 사건 벌이며 철없는 모습을 보여주던 스파이더맨. 그에게 정신적 지주가 되어주던 선배 아이언맨. I just wanted to be like you. And I wanted you to be better. Okay, it's not working out. I'm gonna need the suit back. I'm nothing without this suit. If you're nothing without this suit, then you shouldn't have. I'll introduce the world, the newest official member of the Avengers. Thank you, Mr. Stark, but I'm good. You turning me down? No. Okay. 피터가 진정한 영웅으로 가는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해줬죠. That was a test, right? There's nobody back there? Yes, you passed. 아이언맨도 이렇게 완성되기까지 지리는 스케일의 실수를 저질렀고 이를 보완하며 성장해 나갔다는 사실을 대중도 알고 있기에 스파이더맨에게 이 말을 했을 때 I just wanted to be like you. And I wanted you to be better. 모두가 토니의 마음에 공감하고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언맨이 성장하는 동안 우리도 현실에서 실수하고 만회하기를 반복하며 함께 성장해왔으니까요. They think order and chaos are somehow opposites and try to control what won't be. But there is grace in their fate. 그리고 우리는 헐크를 통해서 분노라는 감정을 마주했습니다. 때로는 명상으로 잠재우기도 하고 항상 화난 상태로 있어 보기도 하고. That's my secret, Cap. I'm always angry. 사랑하는 사람에 의해 가라앉기도 하고. Sun's getting real low. 끝에 가서는 그 분노를 자신의 일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완벽히 통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감정이라는 것은 외부의 영향을 끊임없이 받지만 결국 나의 감정을 완벽히 통제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변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죠. 이런 서사가 있는 캐릭터를 고작 여자는 남자보다 뛰어나서 헐크처럼 폭주할 일이 없어 라는 개같은 이유로 망가뜨려? 우리가 봤던 헐크가 싸운 서사는 뭐가 돼? 심지어 시헐크는 위기에 빠진 사람들을 구하는 게 아니라 지가 위험에 빠져서 지가 스스로를 구해줘. 그냥 싹 다 개인 사정이야. 타인을 위하는 모습은 어디에도 없어. 같은 능력을 공유한 대선배인 헐크랑 어보미네이션은 그냥 병풍이야. 이러니까 서사로도 욕을 처먹지. 모자란 게 한둘이 아닙니다. 매번 말하지만 히어로라는 캐릭터의 행동이나 감정에는 특정 사상이나 메시지를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위기에 빠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구하는 히어로, 사람들을 구하겠다는 이타심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 이 상태로 특색 있는 서사를 그려나가면 되는데 그 서사를 그려나갈 수 있는 조건 중 하나가 뭐야? 빌런. 히어로의 서사는 빌런에 의해 그려집니다. 그 빌런이 어떤 악행을 저질렀고 어떤 사상을 가졌냐에 따라 그 반대 입장에 있는 히어로의 서사도 정해집니다. 그리고 빌런 악행의 범위는 작게는 동네, 나라, 나아가서는 세계 전체 를 위협할 만해야 합니다. 피해 대상이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남녀노소 상관없이 무분별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관객의 몰입도가 대폭 높아집니다. 작중 피해자에 대한 연민, 빌런에 대한 혐오와 분노, 그로 인해 히어로가 나타났을 때의 효과는 Assemble. 열광이 되는 거죠. 이렇게 빌런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시헐크에서는 빌런이랍시고 데려다 놓은 애들 보면 타이타니아 슈퍼파워 인플루언서로 등장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을 괴롭힌 게 아니라 주인공인 제니퍼만 괴롭혔죠. 심지어 작품 내에서는 이미지 관리도 잘해서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은 컨셉이었어. 아무리 봐도 빌런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다음 헐크킹. 시헐크에서는 인터넷 찐따 집단으로 묘사된 인텔리젠시아의 수장입니다. 여자 헐크가 웬 말이냐며 인터넷에서 시헐크를 음해하고 포르노를 불법 촬영 및 유출해 이미지를 깎아내렸습니다. 헐크는 남자가 맡아야 한다며 주인공의 혈액을 몰래 추출해 헐크로 변하는데 얘도 결국에는 괴롭히는 대상이 누구야? 시헐크. 자 보세요. 타이타니아 헐크킹 둘 다 주인공인 제니퍼 개인만 괴롭혔죠. 이러는데 시청자 입장에서 재미가 있겠습니까? 히어로물 타이틀을 달고 왔으면 이 힘을 사용해서 테러 집단을 만들겠다는 야망을 표출하든지 무차별적으로 사람들한테 피해를 입혀야 빌런이라고 할 만한데 이건 누가 봐도 그냥 제니퍼라는 사람의 개인사잖아. 근데 여기에 몰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 누구? 페미니스트. 작품에 사상이 개입된 거죠. 어떻게? 못생긴 여자도
여자도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잘난 여자는 못난 여자를 시기 질투해서 방해한다. 여자의 육체는 남자보다 약하지 않다. 남자보다 여자가 모든 면에서 더 뛰어나다. 남자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여자는 쉽게 해결한다. 남자 대부분은 여자를 무지성으로 혐오한다. 남자는 여자가 잘 되는 꼴을 못 본다. 이렇게 정신적으로 자위하는 작품을 만들어낸 겁니다. 뭐 다른 건 제쳐두고 저는 여자가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게 아닙니다. 남자 히어로들 덕에 잘 된 히어로판에 그 유명세를 이용해서 사상 퍼뜨리려고 숟가락을 얹는 페미들이 싫은 거지. 멤버 구성을 원래대로 잘생긴 남자 다수, 예쁜 여자 극소수 이렇게 갔으면 뭐라고 안 했다니까. 근데 PC가 욕하는 대상이 누구야? 얼굴도 몸도 성격도 잘나서 어딜 가든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남자와 여자, 그리고 그런 잘난 남녀를 좋아하는 사람들. 페미는 그런 대중을 향해 성상품화는 잘못됐다, 금지해라 라며 욕하고 있죠. 자기들이 주목받지 못하니까 주목받는 사람들을 시기 질투하는 겁니다. 잘난 사람과 잘난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누구한테 피해를 준 적도 없는데 말입니다. 결핍에 의한 정신병. 한번 이 병에 걸리면 헤어나오기 어렵습니다. 어떻게든 자신들의 언행을 포장하려고 하죠. 미를 추구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아름다운 것을 동경하면 못난 것들에게 피해가 갑니까? 아니죠. 아름다운 것을 봤을 때 다시 찾게 되는 건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들은 외모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오히려 외모를 더 들먹이고 있죠. 사회에서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자신들도 알고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겠죠. 자신이 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동경이라는 감정이 시기와 질투로 변질된 겁니다. 그럼 인성이라도 좋아야 하는데 얘네 행동은 어때? 타인과 비교하는 행동을 비난하면서 오히려 지들이 비교하는 작품을 만들어내고 있어. 과하다 싶을 정도로 남자들을 깎아내리고 빌런 프레임을 씌워 외모도 인성도 바닥난 집단입니다. 과시는 결핍이다 라는 말이 있죠. 평소에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 외모로 외면당하며 살아왔기에 외모의 영향이 큰 히어로물에서 외면당하지 않고 주목받는 모습을 캐릭터에 투영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Hello. Would they like me if I didn't have all of this? 그러니까 이 작품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게 외모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 구성원을 꼬집으면서 외모 지상주의를 언급하는 거잖아. 애초에 히어로물은 외모가 뛰어난 히어로들에게 대중이 관심을 가져서 인지도가 높아지고 몸값이 올라간 겁니다. 지들이 비판하는 그 외모 덕분에 슈얼크라는 망작도 많은 사람들의 어그로를 끌 수 있었던 건 생각 못하나? 처음부터 비주얼 후달리는 히어로들 갖다가 사람들한테 내놨으면 보기나 했을까? 외모가 본질인 대중매체에서 외모를 배제하려고 해? 어떻게든 자기들 생각이 옳다는 듯이 연출하고 주인공의 대사를 통해서 생각을, 사상을 주입하려고 한다? 뭐를 시도하려고 한 거죠? 세뇌입니다. 이러니까 제가 정신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MCU를 건드렸냐? MCU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보는 흥행이 보장된 대중매체니까 그들이 이용해 먹기 딱 좋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슈얼크처럼 외모로부터 오는 개연성은 개무시하고 못대가리였고 재미도 없는 캐릭터가 탄생한 겁니다. 외모는 중요하지 않다를 몸소 보여주려고 했다가 오히려 외모는 존나게 중요하다는 대중의 반응을 이끌어낸 역사적인 작품입니다. 오리지널 캐릭터들은 병풍 취급하고 빌런답지도 않은 빌런 만들고 외모도 서사도 액션도 십창난 작품. 저는 앞으로 슈얼크를 소화가 덜 된 상태로 나온 배설물, 초록색 설사라고 부르겠습니다. 본질을 잃은 장르는 대중이 외면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